낮아. 포르쉐의 전통적인 명차 911 그 8세대 992 모델을 저희가 드디어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 차량은 모델명은 911인데 이거를 뭐 이제 992, 99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명으로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박스터라든지 까이맨 이런 차량들은 981 아니면 뭐 718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종의 코드명입니다. 차명은 정확히 박스터 카이맨 이게 이제 차명이고 차 모델명이죠. 근데 이 911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은 911인데 이거를 뭐 967, 991, 992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912라고 헷갈리시나 봐요. 근데 엄연히 어떤 코드명입니다. 정확한 이 차의 모델명은 코드명 992 8세대 911이죠. 그리고 이 911에는 세부 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까레라와 터보. 포르쉐는 고성능 모델에 S를 붙이죠. 그래서 까레라 S가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륜 구동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4를 붙이죠. 4륜에. 911 터보 같은 경우에는 원체 고마력이고 스포카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두 4륜으로만 그렇게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까레라 모델에도 컨버터블 까브리올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부 트림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까레라 까브리올레, 까레라 S 까브리올레, 까레라 4 까브리올레, 까레라 4S 까브리올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세부 트림이 많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것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991, 992 그러면은 이거 911인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요 코드명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 이 911에는 굉장히 유명한 뭐 전통이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RR 차량,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게 배분 쪽에서는 이 RR 차량이 상당히 좀 불리하죠. 뭐 FF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이 RR 방식을 이 차는 계속 유지를 하고 전통을 고수를 하고 있죠. RR이면은 아무래도 뒤에 엔진룸이 그렇게 아주 넓진 않잖아요. 공간적인 협소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불리함도 있고 무게 배분도 있고 하지만 이 RR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뒤가 일단 무겁고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요 구동축에 무게가 더 실려요. 그러니까 그립이 좀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도 개구리지만은 눌렸다가 평 튕겨나가는 게 이게 마치 뭐 개구리 점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개구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 바로 이 911입니다. 이 RR이 굉장히 불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서도 굉장히 고성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992 터보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만든 하이퍼카 있잖아요. 918이라고 그 차량에 비해서 거의 뒤떨어지지 않는 초반 가속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평 대항 엔진, 흔히 이제 박서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실린더가 일반적으로 직렬은 이렇게 서 있고 V형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박서라고 그러냐면 복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투 스트레이트를 치듯이 이 엔진이 실린더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엔진을 흔히 이제 박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루하고 이제 여기 포르쉐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일단은 엔진 포지션을 낮게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V형이나 직렬형에 비하면은 요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박서 엔진은 이런 실린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이렇게 실린더 내부에 균일하게 도포가 안 되는 어떤 구조적인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린더 펌마머가 좀 생긴다는 어떤 그런 고질병이 있었고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드라이 썸프를 쓰는 뭐 터보 모델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박서 엔진은 포르쉐 안에서도 박스터, 까이맨 그리고 이 911 이렇게 세 종류만 세 가지 차종만 현재 지금 박서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까이엔이라든지 뭐 마칸, 파나메라 이런 차량들은 이제 현재는 V형 엔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폭스바겐 그룹 산하니까 폭스바겐 엔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이 RR을 고집하는 박서 엔진 6기통의 한계가 아닐까. 근데도 포르쉐 터보 같은 경우에는 6기통으로 다른 타 메이커 막 V8, V12 이런 차량들하고 거의 동등한 성능을 내버리니까 이제 포르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 외계인의 기술이다. 외계인을 감금하고 고문해서 이런 차를 개발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더랬죠. 현재 이 차량은 6기통 3000cc 그리고 390마력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 까레라에 비하면 한 30마력 정도가 업이 됐다고 하네요. 포르쉐는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보통 이제 옵션질의 포르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량하고 똑같이 옵션을 맞춰보니까 한 1억 6,700, 한 1억 7천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 한번 그 옵션표를 한번 출력을 해왔는데요. 이게 뭐 책입니다, 책. So fresh, so new.
일단 눈으로 보시기에 이쪽 라이트, 요 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4발 718대부터였나? 요 4발이 들어가면서 요거는 거의 뭐 필수 옵션이 됐죠. 외관으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PD-LS 플러스에서 벤츠의 멀티빔처럼 아우디에서 유명한 그 라이트가 있죠. 매트릭스라는 라이트인데 같은 이제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는 아우디, 포르쉐다 보니까 LED 매트릭스 옵션이 있습니다. 420만 원이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출고한다 그러면 저는 매트릭스 LED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요. 매트릭스 LED를 넣을 경우에는 저기가 저 동그란 네모 4개가 일자형으로 짝짝짝짝 좀 더 이렇게 포스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어댑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차이가 있죠. 앞쪽에서 이제 가장 옵션적으로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범퍼가 BMW로 치면은 M 범퍼, 그리고 벤츠로 치면은 AMG 범퍼 같은 그런 건데, 여기가 약간 포스가 조금 약해졌죠. 이렇게 생겨갖고 줄만 살짝 가는 정도. 그리고 아래쪽 이쪽에 하나가 더 덧대집니다. 이렇게 저쪽 사이드 스커트까지 저쪽까지 똑같이 동일한 색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 옵션이 15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에어로킷을 다 하시면 되는데 830입니다. 에어로킷을 유광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이제 약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1050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걔는 5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1, 2천원 우습죠? 그리고 여기 참 여기 하나 있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일반 플라스틱 그런데 요거를 유광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80만 원이네요. 그리고 여기를 전체 카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140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썬루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썬루프도 옵션입니다. 글라스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조금 더 비쌉니다. 휠은 지금 보니까 일반 718에서 많이 선택하시는 옵션이죠. 까레라 휠이라고. 요 까레라 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기본으로 넣어주는 옵션입니다. 요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요게 이제 그 우리 구기가 이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리고 여기 2개, 5, 6, 7, 8, 9개. 그래서 요걸 가지고 992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 911 차의 코드명이 992잖아요. 일단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소문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쪽은 의외로 이렇게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 이 테일램프를 만약에 이제 클리어 타입으로 색깔이 빨간색이 안 들어간 걸로 하려고 그러면은 또 얼마 정도가 됩니다. 이 범퍼 쪽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저 가변배기가 보이네요. 저 가변배기 같은 경우는 동그란 타입이죠. 저거가 일반적인 가변배기고, 일반 기본 모델은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른 색깔을 또 살짝 입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돈백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사악한 게 이 911 까레라, 요게 옵션입니다. 모델 레터링을 옵션으로 넣는다. 참 재밌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생긴 여기에다가 약간 다른 색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이고요. 저는 원래 이 알랄 차량의 이 뒷모습, 흔한 말로 못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저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 요 992 모델로 오면서는 전체적으로 유려해지면서 이 뒷라인이 거의 파나메라 라인하고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파나메라가 처음 나올 때는 다 이제 911의 어떤 파생 어떤 그런 느낌이고, 지금 저 뒷라인이 오히려 파나메라 비슷해진 느낌. 그리고 요 그릴도 굉장히 좀 많이 이뻐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도어 쪽에다가 여기다 911이라든지 이렇게 데칼 스티커를 붙이는데 또한 60 정도.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A 타입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받이, 그리고 높낮이. 앞뒤는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레버가 있습니다. 대신 요게 이제 18웨이 용 나오네요. 18웨이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 기능은 이쪽 조수석 쪽에도 특이하게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내에서 대충 보셔도 뭐 요런데, 이거 가죽 싸는 거 다 이제 옵션이죠. 가격을 떠나서 다 옵션이고요. 여기 요 시계, 여기 시계가 원래 옵션이거든요. 없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앞에가 민자인데, 이 시계도 크로노 패키지라고 이제 따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이나믹 엔진 마운트라든지, 일단 요 크로노 패키지 저 시계가 옵션을 안 넣어도 일단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 가변 서스도 이 PASM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가변 서스펜션 버튼이죠. 작동 버튼. 스포츠하고 노멀 두 단계로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옵션으로 들어간 가변 배기 부분이고, 요 스포츠 배기는 2억 7천짜리 터보 모델도 옵션이고, 요게 지금 즐겨찾기 버튼인데, 요거를 옵션을 넣으면은 이제 프론트 리프트 기능, 옛날 PASM에 같이 들어가 있던 기능인데 지금 PASM은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리프트만 따로 옵션으로 뺐더라고요. 방지턱이라든지 낮은 곳을 갈 때는 보통 이제 슈퍼카들은 많이 있는 기능이죠. 앞을 좀 들어 올리는 기능. 이 차량은 현재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불편하지 않아요. 이 기능이 없어도 어디 뭐 부딪히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며칠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은 핸들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바꾸는 것도, 이건 뭐 다른 차량들도 일반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 여기 노멀이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포츠로 되면은 저쪽 배기가 켜지죠. 특이한 거는 웻보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빗길에서 조금 좀 편하겠네요. 가뜩이나 차도 어려웠는데 차 자체도 상당히 운전하기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웻모드 이런 모드별로도 있으니까. 참고로 이 911 같은 경우에는 노멀하고 스포트,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가 편차가 좀 심합니다. 이 핸들 딱딱함이라든지 그다음 서스펜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전 특성이 바뀝니다. 특히 이제 PDK 쪽이 미션 변속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쪽 전면 계기판에 보시면은 이 타코메타는 아직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 타코메타를 흰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꾸는데도 한 60인가 가격이 좀 들어갑니다. 옵션으로. 왼쪽 부분은 전자식 LCD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LCD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속도계는 여기 전자식으로만 나오고요. 이거는 RPM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속도가 의외로.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박스터나 911에 HUD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었거든요. 이 차량도 아직까지는 HUD가 없습니다. 오토라이트 저렇게 있고 각종 정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내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내비가 이것도 옵션인데 기본으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탑앤고가 있잖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탑앤고가 작동을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얘는 오토홀드가 있어요. 벤츠처럼 브레이크를 꾹 누르면 오토홀드가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계기판도 그렇고 이쪽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우디? 진한 폭스바겐의 향기? 물론 이제 911만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은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이 키를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스마트 키가 옵션으로도 없었어요. 현재 이 차량은 기본으로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리는 거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 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도 도어가 스마트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루즈가 있어서 저는 이제 어댑티브인가 싶었는데 단순 크루징만 있고 긴급 제동은 있네요. 그리고 주차 보조에 주차 카메라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왜곡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정상 약간 화각으로 약간 보여주고요.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게 쨍하잖아요. 빠르고. 자, 음성 컨트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전 모델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던데요. FM 93.1 93.1MHz.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스포츠카에 야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남들 다른 일반 세단 차량들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실내 요쪽 센터 콘솔 요쪽 라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딱 보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파나메라, 뭐 까이엔 그런 쪽이 약간 생각이 납니다. 이쪽에는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이 뭐 작동 버튼들이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불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이에요. 요거는 저 같으면 늘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센터 요 부분은 수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말 그대로 암레스트 팔만 딱 걸치는 건데,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뭐 로고, 뭐 유명한 얘기죠. 여기 로고 이제 박는 거 이런 식으로 로고를 이렇게 박으려 그러면은 여기도 돈이 들어갑니다. 기본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를 뭐 바꾼다든지 여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송풍구에다가 가지고 씌우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썬루프, 틸팅, 그 다음에 완전 개방, 여기 선쉐이드 전동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포르쉐 차들은 이제 원체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컵홀더를 이렇게 숨겨놓죠. 요거는 여기다 컵을 놓게 되면은 조수석으로 문을 열고 타고 내릴 때 조금 걸리더라고요, 저 부분이. 글러브 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의외로 글러브 박스는 조금 넓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뭐 알칸테라든지 이런 거 썰라 그러면 당연히 옵션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옵션 아니에요. 저기 페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페달로 바꿀 수 있죠. 돈만 들이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뒷자리는 솔직히 이 차량은 2+2라고 하는데요. 저기 솔직히 앉기가 거의 힘들 정도고 애기들도 앉기 힘들 정도다 보니까, 대신 여기는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요 아래쪽에 엔진이 있죠.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제껴졌던 것 같은데 여기다 뭘 넣고 다시 이렇게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껴지진 않고요.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깊은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정도? 뒤쪽까지 좀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꺼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뒤쪽까지도 공간이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앞쪽 프렁크, 이쪽이 이제 엔진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게 요렇게 열립니다. 그릴이 열리고, 요걸 열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엔진 오일, 간단한 케미컬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차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정비성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뭐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비싸죠. 흡기 필터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 범퍼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포르쉐 열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시더라고요. 잠시만요. 너무 많아. 이거 해야 되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옵션을 지정이 가능해요. 웬만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걸 다 옵션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취향에 맞춰서 다 내 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좋기는 한데 그게 비싸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깔끔하게 외부 이쁘게 하는데 한 장, 실내 이쁘게 하는데 세 장. 외관보다 그러면 실내가 옵션이 더 다양한 거예요? 요게 지금 레드 컬러 들어가고 여기까지 다 가죽을 병행된 거기 때문에 네. 550? 이거 안 씌워진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여기. 요건 가죽이 아니, 아니고? 여기는 아니에요. 이게 전에 MK2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718이랑 똑같았거든요. 박스터 신형이랑. 지금 와서는 여기 지금 가운데 센터 콘솔이라든지 여기 지금 인포 라인 이어지는 거는 그냥 파나메라랑 똑같네요. 앰비언트 옵션. 이것도 그러면 이건 지금 앰비언트가 없는 거죠? 없고. 없어요. 그리고 이거 스포일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스포일러도 열렸다 달렸다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일정 속도 이상 되면은 네. 스포일러 올라갔다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스포일러 다시 닫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그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딱히 더 이상 옵션을 안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요 키도. 이거 지금 플라스틱이죠. 옵션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GT 컬러라든지 뭐 외장 컬러 맞춰서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공갈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네. 요 키 모양을 다 같이 써서 그래요. 이게 요 키 베이스 디자인은 911도 쓰고 718도 쓰고 뭐 이제 카이엔, 파나메라 다 쓰고 있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공용으로. 트렁크에 있는 차. 아니 설마 이 매트 같은 거는 옵션? 진짜로요? 네, 여기 보면 이거 박스창이 옵션이고 스토리지 패키지라고. 그래?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전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서 제일 쨍해, 해상도가. 그 벤틀리도 요거랑 똑같이 쓰거든요. 요 인포 벤틀리도? 시스템. 네. 예. 그래서 컨티넨탈 신형도 보면 요거 써요. 요 인포. 포르쉐가 오디오가 총 3가지로 갈리거든요. 그냥 기본 MO 오디오 있고 보스 그리고 보메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보스는 저기 로고만 하나 바뀌잖아요. 보메스터를 하게 되면은 스피커 커버 부분에도 같이 그게 앰비언트가 들어가요. 얘는 너무 많이 바뀌었네.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시트 포지션하고 이 시트의 느낌, 그리고 이게 일단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외국보다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다녀야겠네. 이렇게 놔야 후방 카메라 같이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식으로 있고요. 물론 서라운드가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조금 생소하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풋레스트라 그래갖고 왼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풋레스트를 놓잖아요. 그럼 이제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약간 그 와일드한 주행을 할 때는 오른쪽은 요걸로 이렇게 버티거든요. 그래서 가죽이 대져 있는데 왼쪽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버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풋레스트 위치가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뭐가 좀 톡 튀어나와 있어갖고 다리가 이렇게가 안 돼요. 이렇게가 안 되고 다리를 이렇게 F1처럼 이 발로 꾹 눌러갖고 지지해야 되는, 얘가 뿌개질까봐 그러나? 저는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0 타이어가 이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가 되니까 벌써 PDK 미션이 울컥울컥하네요. 이게 지금 충격을 흡수를 안 하고 고스란히 체결을 바로 직결감 있게 체결한다는 거고 울컥울컥하니까 불편하네요. 만약에 노말로 가면은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얌전해지네요.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해져요. 그래도 스포츠가 낫거든요. 스포츠 플러스는 일단은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미션 때문에 울컥울컥하니까 조금 불편해요, 미션 부분이. 서스펜션 노멀 모드는 소소하게 타고 다닐만 합니다. 그 하차하려고 저희가 촬영 때문에 약간 중장거리를 갔을 때도 전혀 불편한 게 없었고요. 특히 이 시트는 버킷 형태라든지 이 부분이 제 몸에는 일단 딱 맞아요. 편안하기도 하면서도 몸도 잘 잡아주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진짜 탐이 나네요. 핸들이야 원체 포르쉐 핸들이야 좋기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PASM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조금 짧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당서 같이 로드 홀딩이 로드 홀딩이 잘 안 되는 이런 데서는 오히려 약간 소프트한 세팅이 좀 더 둥 하면서 차는 흔들려도 로드 홀딩이 조금 더 낫죠. 너무 타이트한 하드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피로드에서는 로드 홀딩이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요철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차가 데일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차들은 이거 거의 이렇게 못 가거든요. 남한산성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좀 휴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가 너무 많네요. 지금 남한산성 좌회전 2대 이상은 대기해 본 적이 없는데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쪽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 한 85, 한 90 정도 되면 이 스포일러가 올라오거든요. 어쨌든 스포일러 원리는, 에어로 파츠 원리는 바람에 부딪혀서 그 힘으로 이 차를 눌러주고 다운포스를 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 차량에서 순정으로 있는 가변식 요 올라오는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150km에서 200km는 하중을 거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다운포스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는 지금 앞 브레이크가 4P, 뒷 브레이크가 2P로 되어 있고요. 디스크 자체도 상당히 두꺼운 티를 쓰고 있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약간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브레이크야. 엊그저께 비가 와서 제가 이 웹모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비 올 때 잤어요. 그래서 못 나갔죠, 제가. 죄송합니다. 차가 막히니까, 이 차를 가지고 차가 막히니까 진짜 할 게 없네요. 이 차는 차가 막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네. 자, 이제 약간의 와인딩을 한번. 앞에 살짝 악셀만 놔줘도 앞에 하중이 잘 실려서 어필도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 방지턱도 뭐 그냥 낮은 차들은 방지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아무 꺼리낌 없이 휙휙 들어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부스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안에 이걸 딱 누르면은 한 20초 정도 오버 부스트를 쓰면서 조금 자기 출력의 극한치를 뽑아내죠. 이런 식으로 RPM이 뜨면서 초가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지턱이 나와서 오버부스트를 쓰면서도 못 가지만 오버부스트는 안 풀린다는 거. 오버부스트를 켜고 방지턱을 넘는 이 느낌. 나는 오버부스트를 켜고 방지턱을 넘는다. 방지턱은 왜? 빠르게 넘어야 되니까 오버부스트가 필요한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웬만한 차들은 다 내려가다가 다운힐이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미끄러지는 길인데 원래 다운힐이 조금 무섭고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뭐 이 차에 한 60% 정도, 한 70% 정도 쓰는 것 같은데도 어필이고 다운힐이고 간에 중력을 무시한 이 느낌? 마치 내가 운전을 너무 잘하는 느낌. 나는 그냥 핸들만 돌리고 있을 뿐인데 타이어에서 다다다다다 그 돌 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벌써 타이어가 열간이 와서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고 그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路면도 너무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뒤에 아마 이제 이거는 기본 모델도 LSD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은 횡지가 G센서를 한번 볼까요? G센서가 얼마까지 붙는지. 악셀을 쳤을 때 0.5 정도가 뒤로 이제 붙고 지금 보니까 한 0.9까지는 아무 위화감이 없이 돌아가 줍니다. 악셀을 조금 살짝 지지니까 뒤가 빠지랑 하면서 LSD가 되게 들어오면서 코너에서 악셀을 좀 일찌감치 가져가도 그렇게 오버스티어 느낌이 나지 않고요. LSD가 굉장히 영민하게 반응하면서 차를 사라락 돌려줍니다. 역시 차는 새 차가 좋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형에도 PASM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까브리올레하고는 다른 쿠페의 어떤 짱짱한 그 차체 느낌. 오랜만에 쿠페를 타서 그런지 좀 이렇게 흥분이 되네요. 이 차는 믿고 사셔도 될 거라는 거. 왜? 911이니까.